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인천의 작은 쪽방촌에서 시작된 나눔이 17년 동안 이어져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관송 기자가 전합니다. 빈민가 나눔의 불씨는 지난 2008년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웃 물품을 전달받던 어느 날 쪽방촌 주민들은 감사를 전하고픈 마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 이혜인 목사는 무심코 바로 옆에 있던 모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정말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도와볼까요?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자기가 그냥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이렇게 이제 넣거든요. 쪽방에서 쭉 소문이 나서 그 다음 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부하고. 쪽방 주민들은 문구류를 조립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쪽방촌을 오가는 이들을 통해 다양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노숙인들과 무료 급식소 이용자, 폐지를 줍는 고령자들까지 기부에 동참했는데 주위에선 최빈민층의 연대 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빈민층의 기부는 이후 해마다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장기 기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빈민층의 나눔은 그동안 주위의 기부 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시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공동기금에 사람의 열매에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 기회에 그때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의 기부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최빈민층 주민들이 만들어간 나눔의 불씨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계산동 일대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계양구 계산동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4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96억 원을 들여 이곳에 주민 어울림 공감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광장과 공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세권이면서도 역사 문화시설인 부평향교에 인접해 전면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는 계산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택 정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삶의 질 향상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9일부터 외로움 돌봄국과 농수산식품국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외로움 돌봄국은 노인과 장애인, 청년 등 대상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사업을 하나로 묶어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농수산식품국은 농축산과 수산, 식품산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는 또 섬지역 물 복지 강화를 위해 영종 옹진 수도사업소와 해성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과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 이번에는 서울신학대학교로 가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다문화,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핵심 과제로 새롭게 라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정화 기자가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만났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은 이제 설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대학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쭉 이제 성장해 왔는데, 옛날에는 대학은 이제 상아탑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이 그런 어떤 단순한 상아탑의 교육기관을 넘어가지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중심 플랫폼의 역할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요즘에 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고등교육의 현장, 환경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도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이런 이념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라이즈 사업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이제 라이즈 사업에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그 어떤 지원 플랫폼을 더 발전시킬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다문화 이주 배경 가정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지원 관점에서 보면 이 부천에서도 이제 이런 새로 이주 배경 어떤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체계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학과와 이전부터 갖고 있던 여러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해서 우리 학교가 부천과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것에 특별히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이번에 라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혼자만 하지 않고 우리 학교는 안양대학교, 그다음 한세대학교, 그리고 성결대학교와 같이 4개 대학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 서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에 가지고 있는 특기들이 있어요. 또 특징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정보, 또 사회복지, 교육문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진 이 4개 대학들이 이 경기 서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지자체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그 시와 그런 군 이런 데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옛날부터 가져왔던 어떤 배경이 있어요. 갖고 있던 어떤 특징들을 더 잘 발현해서 이제 1911년부터 갖고 왔던 이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새로운 측면을 통해서 경기 서부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그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이제 인증받은 것도 있고 우리 부천시와 계속해서 시민대학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어떤 플랫폼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잘 준비된 이런 것들이 결국 국제화돼서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플랫폼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최근 부천시를 방문해 부천형 통합돌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담당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또 행정 재정 구조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돌봄, 주거, 안전망을 연계한 부천형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동절기 한파 대비 급수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겨울철 한파로 인한 급수 불편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수도 사업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청라동과 가정동, 신현 원창동 등 서구 지역 중심으로 누수 방지 대책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 시장은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절기 급수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수도시설 동결 및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급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급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급수 상황실 운영과 비상인력 편성 등을 통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이 부평시장역 휴게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스마트 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평시장역 스마트 도서관은 24시간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지하철 이용객과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게 조성된 생활 밀착형 독서 공간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도서관은 2023년 개관한 산곡역 스마트 도서관에 이어 부평구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는 역사형 스마트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구는 기존 부평 구립도서관과 연계로 구민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문턱에서 하얀 설원을 가르는 스키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설렘을 안고 스키장을 찾은 시민들로 슬로프는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스키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경사면을 스키어들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속도를 내며 바람을 가르다 보면 어느덧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처음 스키를 배우는 아이들은 한 발 한 발 조심히 눈 위에 발을 내딛어 봅니다. 지난달 말부터 강원 지역 내 스키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수도권과 가깝고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랑도 엄청 가깝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도의 겨울은 이제 세계인에게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 상품입니다. 강원도가 대표적인 국내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really nice right now. It's snowing, which we haven't seen at all recently. Because of its close proximity to Seoul and just a great reputation. We really want to try Korean slopes and we're very excited. 스키장도 외국인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되는 강사들을 저희가 수시로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 겨울 동안 도내 겨울축제와 스키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막이 오른 가운데 강원도 스키장이 내국인을 넘어 세계인의 겨울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계양구 의회는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한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포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 정현을 영입했습니다. 정현은 2018년 호주 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정상급 선수를 연파하며 세계 랭킹 19위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청 테니스팀은 정현 선수의 합류로 전력 강화는 물론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전반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주민 참여 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 다양한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